인사이트 시간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국가가 더는 피해자 구제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라는 인사가 좀 무색할 정도로 마음고생을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중 한 명이시잖아요. 그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죠. 시간은 좀 많이 지났는데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지금 특별법 개정안 촉구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형사사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습니다. 거기 모니터링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법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1일에도 대구 피해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특별법이 나왔음에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 피해자들이 직접 뭔가를 이제 대책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니 된다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절망감이 이제 계속 휩싸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런 사회적인 인식들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고립이 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지 못하고 혼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특별법이 발의되고 나서도 바뀐 게 없다는 건 내내 저도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제가 직접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낙찰이었기 때문에 그 낙찰을 받았는데 또 그 나라에서 100% 해주겠다는 경락대출이 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들도 저처럼 이렇게 낙찰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은행에 가서 들어보니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좀 높아도 안 되고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그 기준이 타이트하겠죠? 그렇죠. 기존에 전세 대출이 있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냥 다 대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출을 피해자면 다 받을 수 있어 라고만 한다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될 텐데 이 대출마저도 피해자 중에 어느 일부만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피해자들이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처한 그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실질적인 구제안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부 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선이 빚어져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내놓고 있는데 선구제 후에 회수하겠다. 사실 이것이 골자였잖아요. 지금 이러한 방안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조, 처음에는 5조를 말씀하셨어요. 그 5조의 계산 방식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뭐 더하기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희가 그 국토부에 묻고 싶은 게 보증금을 전액을 다 돌려주려고 그런 계산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특별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은 전액을 다 돌려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채권을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그중에 그 채권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최소 30% 이상은 보장을 해주자. 이게 지금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1조도 안 들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피해자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선택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극히 또 일부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선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반인들이 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경찰서를 쫓아가야 되고 법무사를 쫓아가야 되고 변호사를 쫓아가야 되고 또 법원의 경매장을 쫓아가야 되고 이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을 일반 피해자들이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일반 피해자들이 생계를 못 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직장을 쫓겨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국가가 채권을 매입을 해줌으로써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인 정부가 이 모든 과정들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은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후에 6번째고 법안 기준으로는 10번째 거부권이 지금 행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책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거부권을 혹 쓸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정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할 민생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뭐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이 거부권을 쓰지 마셔야 되는 이유는 정말 지금 국민의힘 슬로건이 민생부터 살리겠다라고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생이거든요. 그러면 특별법이 안 된다,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무조건 거부하고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을 왜 세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지 피해자들이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